어, 날씨가 춥죠. 자, 소라쌤 안녕하세요. 네, 소라쌤 잘 지내시죠? 아이고, 이 얼굴을 빼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글로만 인사드리네요. 네. 이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아, 연말 약속보다는 1월 약속을 잡은 게 잘한 것 같은 신의 한 수 같은데. 네. 자, 일단은 들어오실 분 들어오실 거고, 오늘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상고천진론을 끝낼 계획이에요. 끝낼 계획이고, 상고천진론을 끝내고, 다음 주에, 태호야 안녕. 다음 주에 특강을 할까 싶습니다. 임상 특강을.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한준이 왔네? 한준이 안녕. 어떤 분이 특강을 설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설사에 대해서 할까? 아니면 이제 소화기 계통을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사만 하면은 그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데, 이 설사를 하려고 하면, 다른 소화기 계통을 다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소화기를 전반적으로 다 건드리려고 하면, 분량이 또 너무 많아질 거고, 또 그러면 또 이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강의라는 건 첫 번째 재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중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과 엑기스를 최대한 압축해서 한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 1시간 안에 끝내고 진도를 나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을 상고천진론을 일단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끝내고 다음 정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실 분 대충 들어오셨으니 이제 제가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이거 인삼할 때 소개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삼이라는 약 들어보셨죠? 만삼. 당삼이라고도 하고, 당삼을 제가 찾아보니까 만삼의 뿌리를 당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도 열 많은 사람들은 인삼 대신에 만삼을 쓴다, 당삼을 쓴다 이런 얘기가 책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하니 그 다음에 또 직접 사서 끓여 먹어보고 해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게요. 저 이런 거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제 뭔가를 전달한다는 데 대해서 이 정도는 자료를 찾아야 여러분들한테 볼 면목이 있어서 학명과 이런 걸 찾아봤는데 다 모르겠고 만삼이 코도노시스 이게 더덕과라고 하는 거죠. 더덕. 예, 양육은 더덕과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삼을 제가 당삼을 먹었을 때 느낌이 이거 더덕인데? 라는 생각이 맛이 딱 듭니다.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덕처럼 향은 별로 없어요. 향은 적은데 대신에 그러니까 뭐 자극적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특유의 그 맛이 더덕입니다. 그 다음에 과가 초롱꽃목이고요. 인삼은 제가 보니까 두릅나무과라고도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오가피과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가 다르다는 것 같아요. 과가. 네. 이게 서로가 대체할 수는 이제 같은 식물은 아니에요. 같은 유의 식물은 아닌데 제가 먹어보니까 요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당삼은 더덕 속에 속하는 식물이고 우리나라든 여러 군데 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긴 게 당삼이란 명칭은 본초 종신에 처음으로 기재되었다. 최초에는 산서의 상당에서 생산된 오가피 나무과의 인삼이었으나 과도하게 채집되고 이 인간이 참 욕심이 많습니다. 이 아마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았으면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인간이 참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상당의 인삼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면서 소실되었기에 기타 인삼과 비슷한 형태의 식물이 점차 상당 인삼이 대체되었다. 즉 이제 지금 말하는 당삼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아, 인간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제가 이제 먹어보고 약성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니까 책도 찾아보고 하니까 인삼하고 사삼하고 중간 느낌이다. 아,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쓴맛하고 단맛도 같이 있다. 인삼의 단맛, 사삼의 쓴맛, 딱 중간입니다. 아, 참 신기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보기 효과 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이거 보하는 약 맞습니다. 인삼과는 조금 다르지만 보기 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만큼 진액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 또한 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이 있나? 안 됐네. 결론은 대체해서 쓸만합니다. 쌉니다. 이거 근데 얼마를 시켰더라? 600g에 10,000원이 안 하던데. 쌉니다. 예. 인삼은 지금 뭐 600g이 뭡니까? 300g 단위로 팔고. 사람들이 비쌉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이제 꼭 뭐 열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사람 도저히, 이런 얘기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한의사로서 이 돈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우리가 돈을 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인삼을 쓰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당삼을 좀 응용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게 제가 먹어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무조건 인삼을 당삼으로 교체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기운이라든지 확실히 그건 인삼이 좋습니다. 맛이라든지 보하는 느낌 확실히 좋은데 당삼도 대체할 정도는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콕 집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비교하는 거 제가 안 했더라고요. 인삼은 보기하는 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기약이고요. 진액이 풍부합니다. 진액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내외에 기혈순환을 돕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행기약, 그러니까 이제 행기약은 아니지만 순환시킵니다. 그에 반해서 환기는 보기약이지만 표를 수렴시키기 때문에 이 순환 자체를 좀 방해할 수가 있어요. 겉을 둘러싸는 거죠, 환기는. 그리고 진액으로 따진다면 맹문동도 여기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맹문동 오미자에서 생맥산을 쓰죠. 진액의 측면에서는 맹문동이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맹문동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뭐 숙지황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위에서부터 약간 누르는 듯한, 순환시키는 게 아니고 조금 누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맹문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기운, 여름에 열기로 허덕허덕하는 그 여름 기운의 폐에, 건조해져 있는 폐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삼은
사삼도 보기의 효능이 있고 진액을 보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있거나 할 때, 기침하고 할 때 이 열이 나고 기관지가 건조해지고 쉽게 건조해지고 할 때에는 이 사삼 같은 진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삼은 향기가 있어서 풀어줍니다. 해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사삼은 인삼도 제가 지난번에 너무 기운이 뜬다든지 너무 움직이는 과할 때에는 좀 좋지 않다, 부적합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삼은 더하죠. 향기로 자극을 주니까. 제가 이제 실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삼을 쓰고 이제 위가 상당히 건조한 사람한테 좀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 실수를 했는데, 쓰고는 위경련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게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자극이 됩니다. 자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환기 했습니다. 환기 한번 보겠습니다. 참 지난 시간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역시 말을 하니까 역시 눈물에 호소를 하니까 주변 분들에게 잘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컨텐츠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가 건조하면. 도움 됐는데요. 위가 건조한 사람들은 위벽이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 향기가 위를 너무 자극줘가지고 순간적으로 위가 예민해서 딱 마치 위가 건조한 사람이 바나라든지 이런 거를 먹은 효과 비슷하게 자극을 줍니다. 자극성이 좀 있습니다. 더더욱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약을 잘 썼었어요. 제가 잘 쓰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님이 좀 수렴하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성정이 음적인 기운이 많아서 잘해줄 거라고 사삼을 하나 넣었는데 아니 웬걸 다음날 응급실 가고 난리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삼을 먹고 배고픈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약재를 자주 먹다 보니까 끓여 먹어보면 저도 위벽이 막 그렇게 습기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도 좀 건조한 편인데 사삼을 먹으면 소화도 막 입맛이 막 땡기고 배가 허덕허덕하고 고프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먹으면 배가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위경련 같은 게. 그래서 위경련이 왔을 때 쓰는 처방들이라든지 제가 보면 백편도 용안육 이런 거 씁니다. 그럴 때 이제 좋습니다. 환기 지난 시간에 했고요. 환기는 성온하고 수환고표하다. 표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가장 특징이다. 그래서 탁창생기, 표를 이렇게 닫아주니까 살을 돋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기허에는 없어서는 적게 쓸 수가 없다. 이 약간 떫은 맛으로 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환기의 여러 가지 효능 중에 기운을 들어준다. 이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 기능이 위장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위가 배가 고파가 특히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만 시간을 밥때를 놓치면 속이 허덕허덕합니다. 그래서 막 허기가 져가지고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위에 진액이 부족하구나 하면서도 이 환기 같은 걸로 좀 든든한 기운을 보충하면서 흔들리는 위를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액으로 잡아주기도 하지만 그런 기운을 가지고. 그래서 허증의 당뇨 환자들한테 상당히 환기도 쓸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종은 단순히 환기가 부종을 쓴다는 건 아닙니다. 부종을 쓴다는 건 아닌데 환기 자체가 기운이 처지면 자꾸 지치는 상황에 습기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습기를 돌려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물렁물렁한 물살이라든지 다리 쪽이 자꾸 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땀이 많고 처지는 사람들한테 환기와 백출, 택사, 방기 이런 것들과 함께 환기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콧물은
콧물을 거둘 때도 환기와 오미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또한 소변도 우리 장기에서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기운이 지쳐 있는 사람들, 사람을 보기에 목소리도 가라앉고 기운도 사람이 여기 축 처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소변이 자꾸 시원하지 않다. 이뇨만 해가지고 될 건 아닙니다. 기운을 들어주면서 이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 같은 게 생각외로 소변에도 잘 작용하고, 그 다음에 박노상이라든지 몸살에 쌍화탕 같은 거, 쌍금탕, 쌍패탕 이렇게 들어가는데 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진료 환경에 감기 환자가 실제 많지는 않아요. 실제 감기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고, 제가 환자들 몸살이 났다라고 해서 감기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풍안에 상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기혈이 소모된 중에 식체를 딱 겪으니까 풍안이 이 양기가 위기가 약해져서 풍안이 살짝 들어온 거죠. 풍안에 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과로와 이 식체로 인해 가지고 기혈과 영이순환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 치료를 할 때 보면 환기 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뭐 발산을 시킨다고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의 그 감기를 잘 보시면은 발산의 비중을 높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발산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작용이 발산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발산은 조금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는 들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에도 쓸 수 있고, 우울증에 이제 기혈 소모가 많이 되어서 나타나는 우울증에는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기는 폐증이 잘 나는데 표가 실한 경우,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표가 실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폐증이 잘 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 하다 할 때 무조건 환기, 인삼을 떠올리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내 기혈이 소모가 되었을 때, 기혈이 소모되어서 지칠 때, 피곤할 때에는 필요합니다. 환기, 인삼, 작약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영위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화기에서부터 이 바깥쪽으로 활동하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는 이거 자체가 안 될 때, 이때에는 환기라든지 보약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외로 소화제라든지 이런 걸 써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환기 건중탕을 했고요. 환기 건중탕은 건중탕보다 허증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지가 환기탕, 이제 오늘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계지가 환기탕은 계지탕에 환기를 첨가한 약입니다. 계지작약, 생강대조, 감초에다가 환기를 넣은 약인데요. 자, 제황과 단, 리, 기, 소변. 갑자기 이제 황달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황과 황달에 있는 이제 황달 환자들 중에 황달 환자들은 소변 분리가 핵심입니다. 소변 분리. 그래서 황달이 왔을 때 어떻게든 이 체내에 쌓여 있는 습열을 소변으로 어떻게 잘 빼내느냐가 이게 핵심인데, 단리기 소변이라, 그래서 소변을 다만 잘 소통시키면 된다. 그럴 때는 오령산과 인진호탕을 쓰면 되는데, 가령 맥이 부하다는 말은 표에 약간의 기운이 들뜬다는 내용이죠. 음기가 약해가지고, 음기가 약한, 안정이 안 되고 소모를 해가지고 음기가 약한 상황에 표에 한사가 살짝 들어오니까 기운이 위로 훅 뜨는 겁니다. 기운이 위로 뜨는 이유는 아래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이 아래에서 수렴하는 힘이 약하니까 바깥에서 조그만 자극이 오니까 위로 훅 뜨는 거예요. 상하가 분리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맥부의 이 설명입니다. 계지탕의 설명이고, 그래서 이 기운이 위로 뜨는 거는 작약으로 조금 내리고, 게이지를 가지고 겉에서 조여오는 그 약간의 있는 풍한, 그거를 날려버리는 게 게지탕입니다. 이때는 마땅히 땀을 내어서 풀어야 된다. 자, 체내에 습열이 형성된 게 뭐 때문이냐? 앞에 황달의 경우는 체내의 비위에서, 간이라든지 비위에서 습열이 생겨서 그런 거고, 지금의 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라 내 하초의 기운이 약해가지고 음기가 약해서 기운이 위로 뜨는데 바깥에 있는 이 찬기운이 있어가지고 살짝 조여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환기라는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환기라는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런 환자들은 황달이 또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지탕증이죠. 계지탕증. 이런데 왜 환기를 얘기하느냐? 자,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글에서는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는 글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 약재의 전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본다면 이 사람은 땀을 내는데 자꾸 이 사람을 보니까 이 땀을 안 내도 자꾸 헛땀이 나는 거예요. 헛땀이. 삐질삐질. 자, 우리 몸퉁퉁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몸퉁퉁한 사람들은 땀이 막 밖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땀이 밖으로 나오니까 진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습열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체내의 습열은 부족해졌습니까? 아니죠.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이제 자꾸 풀어져 나오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음기가 약해서 기운이 살짝 위로 뜨고 바깥쪽에 풍한이 살짝 들어와 가지고 안에 갇혀 있어 보니까 이 습열이 막 생기는데 이 사람 자체는 표가 약간 허한 사람인 거예요. 표가 약간 허한 사람인 거예요. 게지탕보다 땀이 조금 더 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바깥에 풍한이 있기 때문에 게지를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게질만 쓰려고 하니까 원래 땀이 나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지와 함께 환기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환가와 의미가 있는가?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황한에 쓴다고 하지만 실제 황달의 경우는 잘 없어요. 황달의 경우는 잘 없고 뭐 그런 임상 예는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접근하면 안 되고 이 계지가 환기탕은 이재마 선생이 계지탕과 환기를 상당히 많이 잘 합해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실제 예를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여자 41세 간경번. 내가 없댔는데 뭐 황달 얘기가 나와가지고 황달 케이스 바로 나왔네. 이러면 자존 권위가 무너지는데 간경변 얼굴이 검고 흉엽 관통. 이 흉의 뻑은 관통이라는 느낌보다는요, 보통 간 환자들 보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뻐근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얘기합니다. 간비종인데 저 간 부어있는 사람들 실제 환자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늑골이 한쪽이 비대하게 자랐나 싶을 정도로 간이 커져 있는 게 손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런 거를 이게 간종대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허리와 사타구니가 아프고 무거워. 자, 무겁다. 이 습기죠. 무거워 행동이 곤란하여 사람이 부축해져야만 한다. 태백리. 이거 백리인 거 보면 습기가 많다. 맥침새. 뭔가 안에 눌려져 있다. 기운이 활발하게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피부라든지 공막, 망막 이런 데는, 공막에는 이제 눈은 그렇게 누렇지는 않다. 처음에 이 사람이 약간 황한을 좀 풀렸나 봐요. 이제 황한이라기보다는 옷을 벗어보면 누렇게 되는 그런 경우죠. 남자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땀 많이 흘리는 경우에 옷이 누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건 좀 심한 경우고, 상기 환자에게 질문을 하니 한출 오풍이 끊이지 않으며 매일 속옷을 갈아입는다.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황한의 포인트라기보다는 한출 오풍과 한출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출을 보기 위해서 작약과 환기가 필요하고 오풍을 보기 위해서 계지가 필요하다. 익히고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고 나니까 신통도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황한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계지탕에 환기를 어떻게 더 볼 것인지 그렇게 좀 접근하면 계지와 환기탕을 좀 사용할 일이 쉽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계지탕은 환자들이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 이 처방에서 뻗어나가는 이 약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좀, 자, 그 다음에 환기계지 오물탕. 환기계지 오물탕은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고, 하지만 잘 아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쓰인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환기계지 오물탕에서 파생되어 나와 있는 이 처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약의 일단 구성을 보면 생강, 대조, 계지, 작약, 계지탕에 감초 빠졌죠. 환기계지탕입니다. 계지가 환기탕. 계지가 환기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즉 계지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구성된 게 굉장히 많은데 안에 밑에 나오는 내용은 계지탕하고는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이러한 증상들이 계지, 작약, 환기 이런 걸로 치료가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놓치는데 잘 알아두시면 특히 요즘 현대 한의원에 상당히 많고 하니까 잘 보십시오. 혈비란 말은 혈과 관련되어서 비증, 풍한습 3기가 들어와서 저리고 아프고 시린 그런 묵직하고 감각이 둔하고 이 모든 것을 비증이라고 하죠. 피와 관련해서 비증이 된 그런 경우인데 음양이 구미하다. 양기와 음혈이 모두 지금 약해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바깥에 풍한습이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니고 기혈 음양이 약해진 상황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한테 딱 맞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촌구, 관, 상, 미. 약간 위로 살짝 기운이 조금 뜨죠. 기운이 약간 위로 뜨고 척중, 소, 긴. 총간측에서 총간측을 심간신 우리 이제 손가락 3개로 짚는 그렇게 총간측도 하지만 상한론에서는 상중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현재 한번 드리고 그래서 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맥이 약간 긴한 그런 게 있고 자 환자가 뭐라고 하느냐 신체 불인 이 감각이 내 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감각이 둔하다. 그 이상한 느낌이 든다. 풍비상 마치 풍비가 찬바람이 들어가지고 된 것처럼 풍비가 된 것처럼 뭐 감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기혈 소모가 많이 되었고 기혈 소모가 약한 허한 사람이 허하다 보니까 풍한습이 바깥쪽에 확 들어온 게 아니고 아주 경미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풍한이 문제가 아니고 내 기혈 자체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신체가 불이 나. 예. 그래서 이제 피부의 감각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피부 감각. 현대적으로 보면 피부 감각 이상증 같은 거. 저림, 시림, 이런 거. 요런데 이제 환기, 계지, 오물탕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기를 한번 보면 기양 부족. 그러니까 이제 이 위기, 이 양기가 부족해져서 거기 미풍 침섭 약간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약간 들어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혈행 불착. 곧 조금 들어왔다고 피가 안 가? 그러니까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자, 우리가 양기가 약해져서 약해진 틈에 살짝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피가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순환이 안 되니까 감각이 둔하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자 이제 주증은 마목불인 둔하다 하다 발이 둔하다 손이 이런 환자들 많이 얘기하시죠. 산통 같은 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설맥에 보면 담홍합니다. 약간 허한 느낌, 혈어의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태가 백활, 습기의 느낌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맹미, 삽이 긴 약간 풍환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기운과 양, 혈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잠깐만요. 자, 요렇게 한번 이걸 어떻게 과연 이해시켜 볼까? 이게 정상적으로 혈관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혈관에다가 피가 흘러가는데 바깥에는 요 파랗게 제가 칠해 놓은 거는 찬 기운이 원래 있어요. 자, 우리 피부 바깥에 36.5도 되는 이 피부 바깥에 원래 이제 이 온도를 유지하는 풍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온도가 확 떨어져서 이 혈관을 긴장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이제 이 혈관 자체가 기혈 자체가 상당히 약해져서 좁아졌어요.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으니까 당연히 바깥에 있던 풍화는 들어오죠. 우리 감각기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증이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혈이 부족해지고 양기까지 약해져서 혈관이 스스로 좁아진, 외부의 사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좁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양을 쭉 밖에까지, 펴까지 쭉 뻗어나와줘야 되겠죠.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계지입니다, 계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가 뭐 때문에 생겼어요? 기혈이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혈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혈을 보충해야 됩니다. 혈을. 자, 그런데 가면 당귀, 청궁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왜 작약을 쓰느냐? 자, 지금 이 상황이 계지탄과 같이 좁아지면서 이 피부에 혈관이 약해져서 좁아지다 보니까 안에 있던 피들이 어떻게 됩니까? 혈들이 혈관벽에 자극을 줍니다. 혈관벽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약간의 혈이 약간 허혈 생기듯이 동합니다. 피가 막 부족해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보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충한다기보다는 게이지로 펼치면서 혈에 조금 이게 긴장돼서 나타났던 염증 같은 걸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게이지와 작약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풍환이 들어오니까 이 피부에 실제로 양기가 약해서 풍환이 들어왔는데 이 풍환이 들어온 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각이 둔하고 하죠. 게이지로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이 표에 있는 구멍을 조금 닫아줘야지. 좀 막아줘야지만 이 풍환이 더 이상 못 들어오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자극이 안 되도록 환기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이순환을 결국 시켜야 되거든요. 영이순환. 영이순환의 핵심은 중초에 있습니다. 중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계지 오물탕에는 생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내 체내에 이 위에 활동력을 돕고 따뜻하게 해서 활동력을 도우면서 바깥쪽까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활동력을 도우면서. 그래서 영위를 살려가지고 표를 닫아주는 방법을 가지고 이 마목을 치료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진탕을 쓰자. 뭐 이런 게 사물탕을 쓰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기운과 양기의 문제가 가장 크다. 제일 큰 거는 기운과 양기에 약해진 게 가장 크다. 그리고 나서 나타났던 어떤 풍안에 의한 이 피부의 감각 둔화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을 실제 보면 약해 보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게 왜 들어왔지? 잘못됐고요. 자, 그래서 이 처방이 비슷해요. 계지가 환기탕에 보다 환기가 좀 더, 환기계지 오물탕 환기를 조금 더 높였고요. 생강을 많이 높였습니다. 네, 생강. 그래서 이 계지와 생강의 조합으로 해서 위와 표까지 양기를 살리는데 목표를 두었고, 그 다음에 풍안이 들어와서 이 헐거워져서 풍안이 들어왔다. 헐거워져서 계지와 계지로서 이렇게 몰아내지만 환기를 가지고 조금 더 닫아주자. 그렇게 하면 피부 감각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외로 허증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증을 호소하는데 뭐 우리 보통 비증 쓰는 약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좀 한다면 이 비증을 비교를 좀 한다면 천호 같은 거 쓰는 비증이 있습니다. 천호 초남성 뭐 소한락당이나 처방이 있지만 꼭 그걸 떠나서 이런 것들은 실증입니다. 특히 천호 같은 거 쓴다는 거는 천호 초로 쓴다는 건 오래됐다는 거고, 중풍이나 마목, 이게 단순히 피부의 감각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렇게 뻣뻣해지거나 굉장히 시리고 저리고 한 게 심해지거나 그럴 때에는 이거는 뚫어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천호를 쓰고요. 독칼기생탕 같은 이런 보약은, 독칼기생탕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독칼, 당귀, 작약, 숙지왕, 청궁, 사물탕의 조합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독칼, 상기생 이런 것들은 풍습을 날리죠. 그 다음에 진교, 세신, 방풍, 육계 이런 걸로 풍하는, 그러니까 이제 혈허를 보충을 해주고 물을 쭉 대면서도 그리고는 풍안을 풍습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하초 쪽에 혈이 많이 졸아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풍안이 들어와서 찌뿌둥 해가지고 관절들이 삐끗-뻐득뻐득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죠. 독칼기생탕. 그런 것들의 문제에서는 이거는 혈이 확실히 부족한 경우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체 쪽에 뭐 기운이 소통 제가 요거는 얘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빠져라. 저의 저의 생활 신조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미안하다 해라.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빠져라. 자, 혈비. 이 예를 보면 조금 이런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앙미중 선생의 유명하신 선생이죠. 난산에 과다 출혈을 했다. 그래서 환기계지 오물탕이 언제 우리가 늘 흔히 볼 수 있느냐? 산 후에 생각외로 많습니다. 산 후 난산으로 과다 출혈을 했는데 빈혈로 수혈을 했다. 하지만 부족했다. 중국이라서 그런지 좀 넉넉하게 주지. 왜 부족했지? 그죠? 사람도 많은데. 이후에 마비 불수가 됐다. 진짜 불수가 되었어? 불수는 이제 못 움직이는 건데.
의심스럽습니다. 중국 책들은 다시 한번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는데 반신불수? 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맥은 허약, 소긴하고 면색, 광백하고 설질은 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출혈로 인해 가지고 혈호로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해져 있어요. 부족해져 있는 상태, 혈이 상당히 부족해져 있는데 피부 감각들이 상당히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부족해진 거기 때문에 환기, 계지, 환기를 상당히 많이 썼죠. 계지에다가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딱 환기 계지 오물탕을 이렇게 처방했네요. 세제, 저 3일 복용하고 나니까 땀이 나고 전신의 마비가 이제 풀렸다. 오직 좌측 옆구리와 손에 아직 마비 감각이 있어서 땀이 많고 해서 옥병풍산을 합방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에 땀을 많이 흘린 이제 출혈이라든지 이거 한 다음에 출혈이 된 다음에 허하면서도 뭐 우리 흔히 보죠. 손목이 시려요. 뭐 어깨가 시려요. 허리가 시큰거려요. 우리 출산 후에 많이 봅니다. 모진 참 무식한 남편들은 요런 표현 다 일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불러서 일 시키려고 지는 누워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없었고, 이런 경우에 실제 이제 환자분이 시큰거린다, 자꾸 몸은 붓고 땀은 난다 이렇게 할 때 흔히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들이 자꾸 손목이 아프다 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하면 관절들이 풀어진 거잖아요. 헐거워져 가지고 그럴 때는 살짝 조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응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기계지 오물탕, 급성 사고체 신장. 아유, 신장이 안 좋네요. 수종. 한 달 전에 우측 하지에 이제 뭐 종기가 생겼나 봐요. 창이 생겨서 치료를 했는데 나은 후에 얼굴, 눈, 사지가 붓고 이거 심각한데 안 나은 것 같은데 붓고 정신이 필요하다. 뭔가 습기가 찬다 이거죠. 이게 뭔가 습이다. 예,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허리가 시큰거리고 허리 시큰거리는 보니까 이게 확실히 병소가 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소화불량으로 식욕부진이 되며 뭔가 습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누렇게 뜨고 확실히 습열이 좀 있죠. 몸이 무겁고 나른하며 땀이 나고 바람을 실한다. 한추 로풍한다. 설태는 희고 맥이 부하다. 체내에 창을 치료한 이후에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겠지만 습기가 과다하게 생기면서 지금 겉에는 약간의 한사가 있고 양기가 상당히 표가 약해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습기를 제거하면서 바깥의 풍안을 살짝 몰아내고 양기를 쭉 밀어놔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환기, 계지, 작약에다가 상기생 하면 허리에 넣는다 했는데 없어도 됩니다. 백출, 적소두, 콩. 콩이 습기를 잘 없앱니다만 이 콩은 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소두가 과연 옳았나 생각은 듭니다. 제 같으면 뭐 텍사라든지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는데 왜 적소두를 썼나? 뭐 신과 관련해서 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 환기와 계지, 작약 요 세 가지의 조합이 의외로 이런 붓고 땀이 나고 이런 경우에 응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잘 조절해 가지고 오늘 상고천진으로 끝내야 돼서 환기, 계지, 오물탕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만기, 이 중요한데 이거. 자, 환기, 계지, 오물탕. 산후 자한. 그죠? 이 산후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12개월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둔 위로 인해서 출산 시간이 비교적 길고 아이고 힘들었겠습니다. 출혈이 비교적 많았다. 출혈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이 아마 기혈 소모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뜻할 거고요. 이후에 이전에 비해서 툭 하면 땀이 나고 평소에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줄줄 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땀으로 옷이 젖어서 양약을 여러 번 복용. 양약에 이런 약이 있나? 제가 알기로는 뭐 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중국이니까 있는가 봅니다.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아시나요? 땀 난다고 막 땀을 그치게 하는 약 잘 없던데. 자, 부소맥. 아이고 또 이제 뭐 아는 건 있어가지고 부소맥을 달여 먹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근래 머리가 어지럽고 아하 이거 머리가 어지럽다는 거는 뭔가 지금 이 상황에 허하기도 허하고 상부로 지금 올라가는 기운이 잘 못 올라간다. 기운 자체도 약할 수도 있고 중추에서 뭐 방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눈이 아찔하며 눈이 아찔하다는 말은 앉아서 일어날 때 기운이 위로 쑥 못 가는 거예요. 허한 거죠 확실히. 근데 이게 제가 치료해보면 이 단순히 허한 게 아닙니다. 중초에서부터 상초까지 기운이 영민하게 순환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상부로 올라가는 힘도 약합니다. 약한데 핵심은 중초에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예. 그런데 이분은 좀 다르게 접근했더라고요. 제가 환자를 안 봐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분명히 습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면색 창백 확실히 기운이 약합니다. 설 담담 굉장히 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맥 허삭 무력 허하면서도 약간 허열이 좀 있죠. 무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기, 계지, 작약, 당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용골무려 이거 아마 땀이 난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거 먹고 땀이 크게 줄었답니다. 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환기 계지 작약 때문일 수도 있고 용골보레 때문일 수도 있는데 다만 여전히 활동할 때 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몸이 그래 머리 어지러우면 안 낫지 이러면 어지러우면 몸이 나른하다. 앞에 처방에서 환기 단계를 올리고 제 같으면 백추를 하나 넣겠습니다. 네. 네. 저의 어지럼증의 임상 경험상 이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용골무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용골무려 이랬으면 용골무려 셉니다 기운이. 자, 제가 치료 안 했으니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상고천진론을 마무리하는데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준비를 잠깐 할게요. 자, 음악을 또 조금 들어볼까요?